네, 안녕하세요. 동바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 닌자 비급의 마지막 단원인 속성, 프로퍼티, CSS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개념에 대해서 보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큐멘트 오브 모델이라고 해서 그 HTML 상에 어떤 객체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항목들을 정의하는 것이고, 프로퍼티라고 하는 것은 그 런타임 동안 엘리먼트 정보를 보관하는 주요 수단이라고 해요.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속성과 프로퍼티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돔에서 객체를 가져올 때 이렇게 가져올 수 있죠. 태그 네임을 가지고 이미지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이미지 엘리먼트에다가 src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new src로 수정을 해줬어요. 그 상태에서 src라고 하는 프로퍼티 값이 new src하고 같은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 값을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니까 src를 new src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같겠지 하고 실행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같지 않다. 왜냐면 어떤 브라우저상의 특징적으로 보면 src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브라우저에서는 정교화를 시켜버린다라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상대 경로를 우리는 이렇게 지정을 해줬지만, 실제 얘를 나중에 참조해서 보면 상대 경로가 아닌 절대 경로를 기준으로 다시 수정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루피 원피스 언더바 1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로 수정을 해줬지만, 얘를 브라우저에서는 정교화 해가지고 그 앞에 절대 경로 주소 하위에 그 실제 파일명 이렇게 변형을 시켜버리는 거고요. 이제 그 이미지에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속성 값을 가지고 오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src를 했을 때, 우리는 프로퍼티를 변경을 했기 때문에 속성 값은 그대로일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결과 값을 원래 이미지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그 파일명을 이렇게 지정을 해줬지만, 결과적으로 프로퍼티를 수정을 했는데 어트리뷰트까지, 즉 속성까지 변경되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 위에 여기 아래 그 커멘트를 보면 src 프로퍼티를 변경했어요. 그래서 이거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과는 그 속성값 get 애트리뷰트를 통해서 가져온 속성값은 언더바 1, 그러니까 프로퍼티가 변경되면 속성도 같이 변경된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 염두하시고, 그리고 속성과 프로퍼티 변경, 속성을 변경하거나 프로퍼티를 변경했을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예제를 통해서 보면, 12.1 우선 똑같이 어떤 엘리먼트를 태그 네임으로 가지고 와서 div에다가 참조 변수로 할당을 해주고, 거기에 애트리뷰트를 id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를 닌자 -1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get 애트리뷰트를 했을 때 우리가 set을 해줬으니까 이것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나올 것이고, 두 번째로 닌자2 id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닌자2로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역시 닌자2가 될 것이다 라고 테스트가 될 것이고, 또 ID 프로퍼티를 닌자-3로 바꿨을 때 이게 같을 거다, 닌자3로 변경됐을 거다 라는 것이고, get attribute를 가지고 ID 값을 지정을 했을 때 닌자3가 나올 거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고, 마지막으로 속성 변경 함수를 통해서 ID 속성을 변경을 했고, 그 프로퍼티가 역시 공유가 되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실행을 해보면 모두 성공적으로 실행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속성을 변경해도 프로퍼티가 변경이 되고, 프로퍼티를 변경을 해도 속성값이 변경된다는 특징적인 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속성과 프로퍼티가 값을 공유한다고 이 위의 예제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요. 뭐 어떤 특징적인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성과 프로퍼티는 값을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런 거 같아요. 계속해서 보면 돔과 속성, 돔 속성과 프로퍼티 기준으로 크로스 브라우저 이름 문제가 있대요. 크로스 브라우저 이름이 문제가 있는데, 보통은 속성과 프로퍼티 이름이 같대요. 하지만 이전 버전의 익스플로어에서는 속성을 클래스, 프로퍼티를 클래스 네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키워드를 기준으로 프로퍼티 값을 키워드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키워드가 속성인지 아니면 어떤 자바스크립트에서 미리 정의한 키워드인지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떤 속성과 프로퍼티 이름을 다르게 한 경우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전 익스플로어에서는 속성을 클래스인데, 속성이 클래스인데 프로퍼티는 클래스 네임으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름에 제약사항이 있대요. 뭐냐면 속성은 set get attribute를 사용해서 문자의 형태로 이름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름 제약사항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프로퍼티는 점 연산자 표기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름 제약사항이 있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for 같은 경우 어떤 키워드이기 때문에 프로퍼티에서는 HTML4로 변형해서 실제 이제 for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돔 객체 .for를 하게 되면 그 for가 우리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반복문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for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프로퍼티의 이름으로 지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HTML4로 다른 이름을 사용을 했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XML과 HTML의 차이점이 있대요. 차이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돔은 속성과 같은 이름을 가진 프로퍼티가 생긴대요. 그래서 보면 돔 객체 안에 어떤 속성 값을 지정하게 되면 그 속성 값이 프로퍼티, 동일한 이름으로 프로퍼티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서 우리가 UL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추가를 하고 거기에 ID를 리절트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돔 엘리먼트에 대한 그 속성과 프로퍼티는 ID를 기준으로 그 값을 참조한다고 했을 때 이 리절트라고 하는 거를 동시에 가지고 있긴 한데, XML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XML은 돔이 XML에서 정의한 어떤 돔은 속성과 같은 이름을 가진 프로퍼티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차이점이 있대요.
그리고 또 속성 기준으로 어떤 작동 방식의 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HTML 돔에서 지정된 속성들은 프로퍼티가 있대요. 하지만 사용자 정의 속성은 프로퍼티가 없기 때문에 get, set attribute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안에서 이렇게 ul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id 값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HTML 돔에서 지정된 거잖아요. 이 id라고 하는 속성 값은. 그렇기 때문에 프로퍼티가 있대요. 하지만 그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예를 들면 뭐 여기 안에서 div id가 아니라 div 뭐 foo 예를 들면 div foo라고 하고 뭐 이름을 이렇게 프로퍼티를 이렇게 할당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정의 속성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그때는 set get attribute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성능상의 어떤 특징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돔 속성 메소드보다는 프로퍼티로 접근하는 게 더 빠르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div라고 하는 돔 엘리먼트에 대해서 get attribute 또는 set attribute로 어떤 값을 치환을 할 수도 있고, 바로 그 프로퍼티 이름을 가지고 치환을 할 수도 있고 참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어떤 속성 값을 참조하는 것과 실제 이 프로퍼티를 통해서 이 값을 참조하는 게 속도상의 차이점이 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프로퍼티 이름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속도가 더 빠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크로스 브라우저 속성 이슈를 보면 인풋 엘리먼트의 id나 네임을 폼 엘리먼트의 속성 값으로 추가하는 이슈가 있다고 해요. 이건 이제 브라우저 특성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폼 엘리먼트를 하나 추가를 하면서 거기에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 값을 슬래시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폼 엘리먼트 하위에 인풋 엘리먼트를 추가를 하면서 id나 네임 값을 id, 하나의 인풋은 id를 id로 지정을 했고, 또 다른 인풋 엘리먼트를 네임 속성 값에다가 액션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브라우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폼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id, 폼 엘리먼트에 id 속성 값을 참조하면 테스트 폼을 참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액션 속성 값을 참조를 하게 되면 슬래시를 참조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브라우저 상에서는 인풋 엘리먼트를 이 속성 값과 똑같은 이름으로 id나 네임을 지정을 하게 되면 폼 엘리먼트의 속성 값을 참조하는 게 아니라 인풋 엘리먼트에 대한 어떤 그 참조 변수로 지정이 되어 버린대요. 그래서 보면 폼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id를 참조하면 테스트 폼일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검증을 하는데, 이렇게 검증을 하고 액션도 역시 슬래시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검증을 해보는데, 실제 실행을 해보면 id와 액션이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른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콘솔 로그 함수를 통해서 폼 id와 폼 액션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id는 이 위에 이 엘리먼트를 참조하고 있고, 액션은 아래 엘리먼트를 참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콘솔에 로그로 찍어 볼게요.
돌려서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인풋 엘리먼트를 참조하고 있는 형상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서 하고요. 하지만 그 크롬에서는 아래와 같이 도움 속성 메서드로 원본 값에 접근이 가능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get 애트리뷰트를 사용해가지고 아이디와 액션을 이렇게 직접 속성 값을 가져와서 참조를 하면 우리가 최초에 지정했던 폼 엘리먼트에 대한 속성 값을 참조를 할 수가 있대요. 하지만 익스플로어에서 9버전의 익스플로어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원본에 접근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줘야 한대요. 뭐냐면 애트리뷰트 노드, get 애트리뷰트 노드라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참조할 속성 값을 지정을 한 다음에 노드 밸류 프로퍼티를 사용을 하면 이제 그때는 그 익스플로어도 9버전의 익스플로어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폼에 지정했던 속성 값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와 액션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대요. 또 다른 예로 그 속성 이슈, 크로스 브라우저 속성 이슈로서 URL 정교화라는 게 있대요. URL 정교화라는 특징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하나의 링크를 가지고 와서 링크에 get 애트리뷰트 노드를 사용해 가지고 href 속성 값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12.5에 url normalization.html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가져왔을 때는 이것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출력을 해봐요. 테스트를 해보면 노드에서 얻은 값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교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에 href 프로퍼티에 직접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위에서 노드에서 얻은 링크하고는 다르게 어떤 정교화된 결과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노드를 통해서 가져온 거하고는 다르게 이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실패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9버전의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모든 브라우저에는 문제가 없대요. get 애트리뷰트를 아까 저희가 이제 현재 브라우저에서는 get 애트리뷰트 함수를 사용해서 실제 속성 값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get 애트리뷰트만 이렇게 노드에서 얻은 링크 값 아니라도 get 애트리뷰트만 사용만 해도 실제 우리가 링크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9버전의 익스플로어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역시 정교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get 애트리뷰트 함수에다가 우리가 참조할 속성값 플러스 인자값으로 숫자 2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더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정교화되지 않은 어떤 속성값을 던져준다고 합니다. get 애트리뷰트라고 하는 함수가. 이런 이제 크로스 브라우저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고요. 또 이제 타입에 대한 속성이 있대요. 타입 속성. 도움 엘리먼트에 타입 속성에 어떤 제약이 있다고 하는데 9버전의 익스플로어에서는 인풋 엘리먼트의 타입 속성을 변경하려고 시도를 하면 예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예제로 폼 엘리먼트를 추가를 했고 폼 엘리먼트에다가 이제 인풋 엘리먼트를 아직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그냥 빈 폼 엘리먼트만 지정을 했고 인풋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타입 속성에다가 타입 프로퍼티에다가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고 얘가 맞게 지정이 됐는지를 한번 검증을 한 다음에 폼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자식 그 노드로 인풋 엘리먼트를 추가를 했어요. 이 위에서 만든. 그리고 나서 인풋 엘리먼트의 타입 값을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하면 최신 브라우저에서는 이상 없이 동작을 하지만 9버전의 익스플로어에서는 이미 폼 엘리먼트에 추가된 인풋 엘리먼트에 대해서 타입 프로퍼티에 수정을 하려고 하면은 예외가 발생한다.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제약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인풋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어서 원본의 모든 프로퍼티와 속성을 복사한 다음에 교체한다. 그러니까 이 폼 엘리먼트에다가 어펜드 차이드를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인풋 엘리먼트를 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있대요. 뭐냐면 어떤 인풋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 값을 어떤 속성이나 프로퍼티 값을 복사를 할 건데, 그때 이벤트 핸들러에 대한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인풋 엘리먼트에 이벤트 핸들러에 대한 어떤 참조값, 속성값이나 프로퍼티가 있다고 하면 걔를 참조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특징으로 원본 엘리먼트의 모든 참조가 무효화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모른 브라우저에 대해서 타입 속성을 변경을 시도를 하려고 하면 차단을 한다. 이거는 이제 9버전의 익스플로어의 제약 때문에 다른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일한 어떤 제약사항을 부여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기능적으로 제약을 강제로 걸어버리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모든 브라우저에 대해서 똑같이 동작할 거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고 하고, jQuery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스타일 속성과 관련한 어떤 골칫거리들이 있대요. 스타일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스타일 그 엘리먼트를 역시 돔 객체에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속성하고는 다른 특징이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속성 값을 지정을 하면 그냥 문자열로 이렇게 지정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스타일 프로퍼티는 문자열이 아니라 객체 형태로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마크업에 지정한 스타일 값을 보관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고려 사항으로 평가된 스타일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스타일 상속이 적용된 스타일. 정의로는 이렇고요. 실제 이제 평가된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는 뒤에 가서 예제로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스타일 시트에다가 div 엘리먼트의 스타일을 보더 스타일에 대해서 어떤 속성 값을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실제 엘리먼트를 추가를 할 때 거기에 똑같은 그 스타일을 똑같은이 아니라 거기 자체 그 엘리먼트에 특화된 어떤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스타일 시트에서 지정한 스타일과 객체 엘리먼트 단위로 지정된 어떤 스타일 속성 값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 스타일이 정의가 된대요. 그래서 스타일 시트에 A라고 하는 스타일을 지정을 하고, 실제 이제 돔 엘리먼트를 추가를 만들 때 거기에 스타일 그 프로퍼티 속성에다가 B라고 하는 어떤 스타일을 지정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div 엘리먼트에 대해서 A와 B 스타일이 지정된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스타일 기준으로. 그리고 이 스타일 속성과 관련되어 갖고 어떤 어려움이 뭐냐면,
외부 스타일 시트에서 정의된 스타일 값에 참조를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몇 번째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곱 번째 볼게요. 먼저 div 엘리먼트에 대해서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스타일 시트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div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 div 하나를 추가할 때 이 div에 대한 스타일 값을 이렇게 또 지정을 했어요. 컬러를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div 엘리먼트에는 스타일 시트에 지정된 이 스타일 값과 이 div 엘리먼트에 제한된 스타일 값이 조합이 돼서 이 div 하나가 만들어질 건데, 이 스타일 시트에서 지정한 이 스타일에 참조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div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div의 스타일의 컬러에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스타일 속성에 컬러를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실제 참조할 수 있는 어떤 있을 건데,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스타일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얘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더 위드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얘는 이 스타일, 외부 스타일 시트에서 지정한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프로퍼티를 통해서 이렇게 참조할 수가 없대요. 하지만 스타일의 보더 위드라고 하는 프로퍼티에다가 4픽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이때는 참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제를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와 마지막 테스트는 실행이 되지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스타일은 실행이 안 된다. 근데 실제 보면 결과를 봤을 때 이 div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솔리드를 골드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정하지 않은 거하고 이제 특징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제 솔리드 값을 지정을 했을 때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 div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스타일 시트에서 지정한 스타일 플러스 개별적으로 지정한 스타일 값이 조합돼서 실제 이제 돔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은 알겠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결과값도 우리가 참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 속성이나 프로퍼티를 통해서 이 폰트 사이즈, 여기에서 지정한 이 폰트 사이즈와 보더에는 접근할 수가 없었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마크업의 속성에 지정한 값만 볼 수 있다. 두 개의 스타일은 폰트 사이즈와 보더 위드는 스타일 엘리먼트에서 설정한 것이고 프로퍼티로 참조할 수 없었다. 이런 골칫거리가 있다고 해요. 또 다른 골칫거리로 스타일 프로퍼티를 지정을 하는데 스타일 프로퍼티 이름이 또 어떤 골칫거리가 있나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div 엘리먼트에다가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가져와서
얘를 가져와서 그 div에 어떤 스타일 값을 참조를 할 건데, 얘가 어떤 이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폰트 사이즈로 지정을 했고 백그라운드 컬러로 이렇게 스타일 시트를 지정을 했잖아요. 스타일 값을. 그렇지만 실제 프로퍼티를 통해서 얘를 가져올 때는 이런 이름으로 가져올 수가 없고, 프로퍼티를 할 때는 얘를 대시를, 우리가 속성을 지정을 할 때는 대시를 그 복합 단어가 여러 개일 경우에 대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속성 값을 지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프로퍼티를 통해서 어떤 그 스타일에다가 스타일 값을 참조를 할 때는 그 낙타 표기법, 영어로는 카멜 케이스라고 하죠. 낙타 표기법으로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프로퍼티를 통해서 가져올 때는 그런 제약사항을 고려한 함수를 하나 추가해 가지고 값을 참조할 수, 프로퍼티에 참조할 수 있게끔 하나의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 우리가 참조할 프로퍼티 이름을 이렇게 매개 변수를 받아서 그 이름을 그 대시 다시 A부터 Z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매칭을 한 다음에 그 매칭되는 결과, 이 그룹이죠. 이 괄호 안에 있는 건 하나의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 그룹에 지정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이 전체 문자열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는 그룹이 넘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룹에 지정된 이 폰트 다시 이 뒤에 사이즈 또는 이 뒤에 또 다시 뭐가 붙으면 또 그거 해가지고 걔를 레터를 받아서 걔를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그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이 이름에다가 다시 할당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하는 일은 폰트 사이즈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뒤에 사이즈가 올이 되고요. 여기 매개 변수 이 올이 되고요. 그리고 S가 레터가 될 거예요. 왜냐면 대시 다음에 오는 A부터 Z까지의 소문자 알파벳을 우리가 그룹으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그룹에는 얘가 매칭이 될 것이고, 그 매칭된 값을 이 함수를 통해서 컬백을 통해서 가져온 상태에서 걔를 그 대문자로 변경을 한 다음에 리턴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올로 지정된 이 다시 사이즈에서 이 첫 번째 그룹이 대문자로 변경된 어떤 결과값으로 이 네임 값이 지정이 될 것이고, 그 네임 값에 지정된 거가 다시 치환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다시 S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다시 S가 대문자 S로 치환이 되는 이런 동작을 여기에서 이렇게 실행이 될 것이고, 그 결과값을 여기에다가 다시 치환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 이름값 변경한 이 이름값을 통해서 스타일 시트 스타일 그 프로퍼티의 네임 값으로 통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넘겨줄 때는 폰트 다시 사이즈 이렇게 넘겨줬지만 실제 프로퍼티 참조 값으로 사용을 할 때는 폰트 대문자 사이즈 S가 대문자인 사이즈 값으로 참조를 해서 실제 프로퍼티를 가지고 참조할 수 있게끔 하나의 스타일 함수를 추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름 제약사항에 대한 거를 해결을 하는 예제를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스타일 속성과 관련한 어떤 골칫거리가
픽셀 값을 변환할 때 모든 브라우저에서 엘리먼트, 스타일, 그리고 하이트, 스타일 객체에 하이트 프로퍼티 값을 참조를 했을 때 10px 또는 10 더하기 px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해요. 픽셀 값을 변환을 할 때. 왜냐면 10 이렇게 뒤에 픽셀 값을 붙이지 않으면 모든 브라우저에서 그 실제 이 스타일의 하이트 값, 하이트 프로퍼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업데이트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픽셀 값을 변환을 할 때는 반드시 변환할 픽셀 플러스 px라고 하는 문자를 붙여서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제약사항 아닌 제약사항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계속해서 스타일 속성과 관련한 골칫거리로 높이와 너비를 측정을 할 때 표시되지 않은 상태의 엘리먼트 크기를 가져오는 방법이 또 그 고려를 해줘야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타일을 디스플레이의 스타일 속성값에다가 디스플레이가 넌인 것을 이렇게 지정을 한 상태로 이미지를 추가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이 이미지 실제 크기에 대한 것을 참조를 하려면 보통 우리가 offset width라고 하는 것을 참조를 하면 실제 그 얘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그 디스플레이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실제 윈도우 크기를 기준으로 그 이미지의 사이즈가 정의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이 엘리먼트의 위드, 그냥 위드 이렇게 해갖고 참조하게 되면은 창이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그 실제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의 크기가 아닌 창 크기를 고려해서 이제 리사이즈된 어떤 이미지의 크기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그 이미지의 사이즈를 가져오기 위해서 offset width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참조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이렇게 지정한 상태에서는 이 offset width도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대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어떤 이미지를 추가를 했을 때 이것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디스플레이 스타일 속성 값을 블럭으로 일단 변경을 하래요. 그리고 나서 비지빌리티를 히든으로 변경한 다음에 포지션을 앱솔루트로 지정을 하고 실제 이제 크기 값을 얻은 다음에 다시 원래 가지고 있던 프로퍼티들을 원복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실제 이미지의 사이즈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런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대안을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함수를 getDimens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해줬어요. 얘가 하는 것은 이전 속성 값을 나중에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객체에다가 담아 놓고 원본 크기를 담을 객체를 정의를 해요. 이제 원본 크기를 담을 객체 정의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그 원본 크기의 offset width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원본 크기를 담은 객체의 width와 height에다가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중 속성 값으로 다시 원복을 하는 겁니다. 프로퍼티스를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디스플레이 속성 값을 바꾸고 비저빌리티를 바꾸고 포지션을 수정을 할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지션과 비저빌리티와 디스플레이 이 세 개의 속성 값을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그 객체에다가 담아 놓고 이 객체 안에 있는 속성 값들을 돌아가면서 각각의 키가 되겠죠. 키 값들은 포지션, 비저빌리티,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고 걔를 돌아가면서
이전 그 값을 보관하기 위한 프리비어스 객체에다가 이전 그 스타일 값을 저장을 한 상태에서 그 실제 이제 엘리먼트의 스타일을 포지션은 앱솔루트로, 비지빌리티는 히든으로, 디스플레이는 블락으로 이렇게 변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엘리먼트의 옵셋 위드와 옵셋 하이트 함수를 그 프로퍼티를 통해서 위드와 하이트를 리절트 객체에다가 담고 다시 프로퍼티스, 이 위에서 지정한 프로퍼티스 객체의 키 값을 기준으로 이전의 값을 보관한 프리비어스 객체에서 실제 엘리먼트의 스타일 값에다가 다시 원복을 시켜주고 그 결과값, 실제 그 원본 크기에 얻은 결과값을 리턴을 해줬어요. 얘는 getDimension이라고 한 함수는 윈도우 컨텍스트에다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아래에서는 getDimension을 별다른 어떤 그 엘리먼트 참조 변수 필요 없이 그냥 getDimension 이렇게 지정을 해서 호출을 할 수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with 실행캔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이미지 객체, 여기 아이디를 with 실행캔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참조 변수로 할당을 하고 걔가 옵셋 하이트와 옵셋 하이트를 통해서 그 실제 크기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우선 검증을 해봐요.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옵셋 하이트를 통해서 실제 크기를 가져올 수 없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가 논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 이런 속성값 변형을 통해서 실제 크기를 가져온 다음에 복원하는 어떤 하나의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실제 크기를 구할 엘리먼트를 던져준 다음에 그 결과값을 이렇게 참조 변수로 받아서 그리고 높이 값을 참조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실제 이미지의 크기가 높이 값이 720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해봤을 때 그 예상된 결과값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옵셋 하이트, 옵셋 위드를 통해서 실제 이미지의 크기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가 넌이기 때문에 바로 참조하면 가지고 올 수 없었고, 이런 변형을 통해서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원복한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 실제 크기를 가져온 객체를 통해서 참조할 수 있는 이런 예제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높이와 너비를 가져올 때 표시되지 않는 상태의 엘리먼트의 크기를 가져오려면 다른 어떤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골칫거리가 스타일 속성에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타일 속성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게 불투명도를 가져올 때 브라우저가 오퍼시티라고 하는 속성 값을 지원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나서 가져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 투명도를 우리가 div 엘리먼트를 가져와서 스타일 프로퍼티에 스타일 속성값에 오페서티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추가를 이렇게 해줬어요. 속성값으로. 그리고 나서 얘를 얘가 오페서티에다가 0.5로 읽을 수 있는지를 이렇게 검증을 한 상태에서 얘가 지원이 되는지, 오페서티라고 하는 프로퍼티로 참조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얘를 확인을 해보면 오페서티를 지원한다 안 한다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요즘 브라우저에서는 투명도를 오페서티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예제를 실행을 해보면 오페서티를 지원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9버전의 IE에서는 이 오페서티가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 어떤 불투명도를 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색상 정보를 또 고려를 해줘야 한대요. 왜냐면 브라우저마다
색상 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다 다른다고 해요. 어떤 거는 뭐 RGB 형태로 다루고, 어떤 거는 뭐 그 색상 값을 참조를 할 때 RGB가 아닌 뭐 RGBA 또는 뭐 HSL 이런 어떤 색상 표현하는 방식으로 다르게 참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색상 정보를 다룰 때도 브라우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참조를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가된 스타일,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스타일 시트에 지정한 값과 개별적인 엘리먼트에 지정한 스타일 값이 조합된 어떤 스타일 값을 가져오는 방법을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스타일 시트에 지정한 스타일은 참조할 수 없었던 예제를 잠깐 봤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스타일 시트에다가 div 엘리먼트에 이런 스타일을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div 엘리먼트, 이 div 엘리먼트에 국한된 스타일 속성 값을 또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div에는 이거 플러스 요거만큼의 스타일이 지정이 됐지만, 이 div 그 시트에, 스타일 시트에 지정한 요 그 속성 값에는 참조를 할 수 없었던 이슈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fetch computed sty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얘는 get computed sty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지원하는지를 우선 검증을 한 상태에서 그 얘를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그 get computed style을 지정하지 않을 때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할지를 구분을 한 거예요. 최신 브라우저에서는 get computed style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검토를 했고, 얘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평가된 스타일, 비표준 방식으로 평가된 스타일을 가져오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선 어떤 표준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스타일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윈도우 컨텍스트에 get computed style에다가 엘리먼트를 지정을 했어요.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이렇게만 해주면 평가된 스타일의 어떤 엘리먼트에 지정된 스타일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그 computed 스타일, 어떤 그 평가된 스타일이 결과적으로 있을 때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받은 프로퍼티를 변형을 해가지고 그 프로퍼티 밸류를 가져오는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 평가된 스타일에서는 그 스타일에 대한 어떤 값을 참조를 할 때 그 카멜캣 낙타 표기법이 아닌 대시를 추가한 연결된 어떤 문자열로 그 참조를 해야 컴퓨티드 스타일에 지정된 어떤 프로퍼티에 대해서 참조할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보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했고, 뭐 폰트 사이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이름 그대로 참조를 해야 되나 봐요. 컴퓨티드 스타일 함수를 get computed style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얻어진 평가된 스타일 객체에 대해서 그 프로퍼티 밸류를 가져오려면 카멜 케이스, 즉 낙타 표기법이 아닌 실제 이름을 가지고 참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퍼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프로퍼티를 여기에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가져오려고 했어요.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두 번째 인자 값으로 던져 줬으니까 여기에서는 이 프로퍼티가 백그라운드 컬러가 될 것이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대시 문자열을 대문자로 리플레이스 시키는 어떤 리플레이스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그 동작을 한 다음에 실제 그 이름을 가지고 프로퍼티를 지정을 하고 그 프로퍼티를 통해서 이제 컴퓨티드 스타일에서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에 해당하는 이 첫 번째 그룹을 그 대시와 첫 번째 그룹이 대문자를 찾는 거잖아요. 대문자 이 문자열에서 프로퍼티 문자열에서 대문자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참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얘를 그 소문자로 이제 변경을 하는 거예요. 다시로 연결된 소문자로 이렇게 해서 실제 값을 프로퍼티 값을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얘를 어떤 대문자로 지정을 해서 넘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참조하는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이 문자열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 함수가 C 문자열이 이렇게 변경이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얘를 거치면 다시 백그라운드 얘가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프로퍼티 값을 참조를 하는 그 예제예요. 그래서 우선은 대문자로 어떤 프로퍼티 값을 지정을 했을 때는 그 대문자를 대시로 연결된 문자열로 변환을 하고 그 문자열 변환한 값을 기준으로 모두 소문자로 변환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참조할 프로퍼티 이름이 될 것이고 그 프로퍼티 이름을 통해서 이름을 get property value에다가 인자값으로 던져주면 컴퓨티드 스타일에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FFC 이렇게 지정을 했죠. 샵 FFC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래는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참조할 수 없었던 스타일 시트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스타일 시트에서 정의한 그 스타일 값을 가져올 수 있는 예제를 보여줬어요.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컬러가 RGB 255, 255, 204 이렇게 이 크롬에서는 색상 표현을 이렇게 하나 보죠. 이런 식으로 스타일과 관련돼서 어떤 값을 참조를 할 때는 고려해 줘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로 그 브라우저나 혹은 프로퍼티와 브라우저별로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와 속성값 그리고 어떤 스타일 속성값에 대해서 어떤 프로퍼티 값을 참조를 할 때의 특징 생각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름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다는 거 그리고 브라우저들마다 속성과 프로퍼티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XML과 HTML 문서가 있을 때 뭐 속성 간의 차이가 있었다 라는 것과 그리고 사용자 정의 속성에는 프로퍼티가 없기 때문에 set, get 애트리뷰트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특징 그리고 성능적으로는 프로퍼티에 접근하는 게 속성 접근 함수보다는 빠르다 라는 것들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닌자 비급에 대해서
한번 공부한 내용을 모두 정리해 봤는데, 전 실제로 이 책을 한 5번 정도 정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한두 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좀 내용적으로 개념적으로 어려웠던 책인 것 같아요. 다음 교재로 또 다른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영상부터는 아마 자바에 대한 기술적인 것과 언어적인 특징, 그리고 뭐 객체 지향이나 뭐 현재 프레임워크, 자바를 기반으로 한 어떤 프레임워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책을 공부해서 정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 공부한 것들을 토대로 실제 이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페북이나 뭐 그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구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